네,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인데 어디 멀리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에 가족분들하고 밀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십시오. 맛있는 거. 우리 이번에 추석 단타 대성공했죠. 제가 떡값 벌어드리는 매매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이제 한턱 내시면서 생색 내시라 이 말이에요. 생색. 뭐라고 냅니까? "아 요새 경제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나는 할 만하던데. 나는 이번에 돈 좀 벌었는데. 나는 돈 좀 벌었어." 하면서 이제 한턱 내시면서 조카들하고 이제 가족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이시고 이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땄으면은 좀 베푸세요. 아시겠죠? 베풀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명절 잘 새시고 저는 명절에도 영상 계속 올려 드리니깐요. 궁금했던 종목들 계시면은 좀 한번 심층적으로 같이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를 가져왔는데 코스피는 우리가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제가 선친 이 구간. 그래서 여기를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코스피는 P라고 하겠습니다. P는 1년간 우상향 했습니다. 1년이라기보다 10월까지죠. 10월까지. 지금 우상향 하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조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오래 못 갑니다. 2400포인트. 지금 2400도 들어왔습니다. 좀 더 내려올 건데 저 2400 초까지 보고 있거든요. 2400 초, 2300 후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매수의 기회다. 둘도 없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저는 3분기는 일단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4분기부터는 모른다고 했지만 4분기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만약에 4분기 좋아. 4분기 좋으면은 내년 1월, 내년 1, 2분기까지도 괜찮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산 거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다. 괜찮은 자리에 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4분기부터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좋아져도 안 좋아져도 이상이 없다. 왜냐면은 우린 3분기에 사서 3분기에 팔고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겁내지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거 잡을 만한가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개별 종목 분석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카뱅 가져왔습니다. 카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뭡니까?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뭐냐면은 카카오의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구원투수 무슨 말이냐, 지금 카카오들이 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계열사들이 다 실적이 안 좋은데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온 데가 카뱅이에요. 카뱅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카뱅이 유일하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향하는 와중에서 얘네가 이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이걸 포인트로 봐야 되고, 구원투수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 조금 카카오가 저는 안 좋다고 해서 카카오가 망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결국에 살려주려면은 카카오 자체에서도 카뱅에 대한 투자들을 더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뱅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나 카카오를 살려줄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고, 여기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페이. 근데 페이랑 카뱅이랑 원투펀치인데 저는 이게 그 약한 펀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은 대장주만 보면 돼요. 대장주만 일단은 그렇게 보자는 거니까 카카오뱅크를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좀 자체적인 이슈로 보자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크고 있느냐. 카카오뱅크는요 여러분 대출로 큰 애들이에요. 대출로 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다면은 서민들한테 이제 저금리로 대출들을 양으로 때려 박으면서 이런 약간 좀 대출업에서 좀 업들을 많이 쌓았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원래 문제가 있었어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연체율이 굉장히 높았다. 연체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말 그대로 이게 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월 상환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진이 실적이라는 게 연체율이 계속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꺾이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2분기였나 3분기였나 아무튼 뭐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봤는데 여기부터 지금 내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갭들이요, 내리고 있는 갭들이 카카오뱅크에 있어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내리는 것만큼, 그러니까 연체율이 내리는 만큼 가격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시장에 아직 반영이 안 됐지만 연체율이 내리고 있다는 거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요소인 것 같다. 자, 여러분 혹시 대주주 대시세 종목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종목 주도주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종목을 주도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주식들이다. 근데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월가에선 템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베거란 뭐냐? 이제 심루타 종목이라는 거예요. 심루타. 야구에서 여러분 3루 지나면 홈런이잖아요. 그만큼 대박인 종목이라서 심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몇 배 간다고 안 끝납니다. 두세 배에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심루타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배. 더 간다면 20에서 30배 가는 종목들을 대박 종목, 템베거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배 더 간다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언제 올랐습니까? 2020년쯤에 해서 올랐는데 토탈 오른 거 보면 2750%더라.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시장 코스닥 코스피를 주도한 종목이었다.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주도주,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풍제약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직 절반밖에 안 올랐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사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나 돈 다 벌었어. 회사 지분 팔 거야 하는 이제 대주주. 대주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이 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임원들이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그 IPO들을 많이 하잖아요. IPO가 사실 이제는 조금 뭐 특정 주식을 저격을 하는 게 아니고 한탕 너무 한탕주의로 가고 있다. 일단 상장을 뻥튀기 해서 대충 시켜놓으면은 밑에 개미들이 물량 다 받고 임원들은 물량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이제 회사 다 돈 다 벌었으니까 회사 지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세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2~3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못 가도 10배, 잘 가면 20~3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다. 그래서 대주주 대시세 종목 있나?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 대시세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짧으면은 1~2년 길면은 3~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한 번. 이런 애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 특징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반도체, AI,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은 꿈틀꿈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어디 뭐 양조 회사를 샀다고 얘네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고 도는 순환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도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두 번째,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가는 놈이 더 간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출발해준다 이런 거예요. 크게 상승을 해온 것들을 보면은 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상승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풍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매집봉들과 거래량 같이 함께 떠준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하 하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거고 미리미리 차트적으로 차트를 볼 줄 모른다면은 이런 거 겁나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 짚어드리겠다. 무료로 다 짚어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사실 좀 모든 거를 공개를 드리긴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제가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도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제 번호로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저도 함께 수익 만들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단에 계속 번호가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010-4889-2996 4889-2996 이쪽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만 저는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4889-2996 여기로 문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대박 이렇게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박을 염원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은 이거 안 오릅니다 여러분. 대주주 대시세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라고 염원을 해주셔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1, 2년, 3, 4년에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3, 4년에서 1, 2년 차에 접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제가 거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건데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무조건. 뉴스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좀 푸근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꼭 문자 보내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카뱅 차트 한번 볼게요. 그래가지고 상장한 이후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상장 이후 최고가 94,000원 갔다 왔습니다. 94,000원. 그리고 최저가 얼마입니까? 최저가가 이제 15,800원.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찍히고 나서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근데 방향이라는 게 사실 지금 없는 단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꼬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동평균선이 꼬여 있다는 건요, 여러분. 첫 번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 꼬여 있다. 이 평이 꼬여 있다. 있고 무슨 뜻이냐면은 방향이 없답니다. 방향 추세가 없다. 추세가 없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요, 추세라는 거는 위로 생길 수도 있고 아래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추세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동평균선이 제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이동평균선 자체는요, 후행성이에요. 후행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찍히고 나서 찍힌 흔적들이 모여가지고 이동평균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이렇게 정배열 났죠? 골든크로스 났죠? 얘는 오릅니다. 이거는 개소리예요. 오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골든크로스가 생긴 겁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났죠? 뭐 내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똑같은 맥락이고, 지금은 아직 방향성이 없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확실하게 이건 알 수 있어요. 꼬여있는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꼬여있는 이 꼬의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곧 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곧 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차트를 보세요. 다른 종목들을 보셔도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보합세를 유지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큰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날봉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사실 여러분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뱅 같은 경우는 방향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상단 가격을 구성하는 게 이제 3만원대겠죠. 3만원 초입 부분, 제가 이 동그라미 치는 이런 부분들, 여기를 결국에는 올해 내내 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밑으로는 여기 얼마입니까? 2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때 만들었던 꼬리를 깨지 못하면서 이 안에서 와리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타이밍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를 노리자는 겁니다. 여기를 노리자는 거는 이 저가 위에는 그동안 4번, 3번, 4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밑으로는 사실 한 번밖에 안 찍혔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올라가는 과정 3만원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야말로 이때 여기서 2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박스가 완벽하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면은 가격 겁내지 말고 22,000원대에서는 꼭 한번 매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매수 받아봤자 아래에 있긴 하지만 박스 어딘가 중간에서 애매하게 매수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뉴스 한번 볼게요. 카카오뱅크가 일단 전략을 틀었죠.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내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지는 장사. 근데 밑지는 장사는 솔직히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은행들이 양적 완화 되면서 성과금 잔치나고 난리 난 거 아시죠? 은행들은 지금 잔치입니다. 잔치인데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약간 조금 이런 잔치들을 우리가 영업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고객들한테 돌려보자. 그러니까 얘네도 뭐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 확보를 하면은 미래 산업에 있어서, 미래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동력원이 된다 하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장사를 이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오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기 수익성 기반인 고객수 확보에 힘을 쏟는다.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런 거고, 지금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체율이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대출을 잘 해주면서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대출을 받아간 놈들이 돈을 상환을 안 하는데 이건 문제잖아요. 근데 연체율이 이런 식으로 꺾이고 있다. 꺾이고 있는 거는 이제 정부 금융 정책에 관련해서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체율이 내려감과 동시에 카카오의 가격은 오르는 반비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뭐 얘기할 만한 거는 이제 K뱅크라든지 토스, 그러니까 인터넷 뱅크라고 합니다. 인터넷 뱅크.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미 좀 다른 노선을 타고 있다. 얘도 제가 조금 사업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얘네도 좀 살아나려면은 카카오뱅크처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너무 기존 은행처럼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기존 은행의 움직임에서 벗어나는, 기존 은행과 다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카카오뱅크가 저는 굉장히 수익성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카카오뱅크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카카오를 살려줄 기업은 저는 카카오뱅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는 저는 진짜로 주식은 안 사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맞는 걸 검증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튼 제가 일단 매수 자리까지 다 공유를 드렸고, 자세한 매수 자리는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제가 단톡방에서 공유를 드린다는 거. 이제 추석이 끝나가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연휴 이제 우리는 10월에 개장할 때 또 좋은 내용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초성 퀴즈 한번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야 됩니다. 초성 퀴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문제 제공드리고 이렇게 자음을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힌트로. 그러면 이 자음에 맞춰서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레벨 2. 솔직히 레벨 2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조금. 다음 종목은 무슨 테마일까요? 신성 델타 테크, 원익 P&E, 선암. 한 달 됐죠, 이제 유행한지. 한 달 전에 우리 바짝 유행하던 거 그거 뭐였죠?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치읓, 지읒, 디귿, 치읓. 이거 뭐였죠? 무슨 테마였죠, 여러분? 네 글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음을 조합을 해가지고 한글 모음 조합을 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010-4889-2996 010-4889-2996 여기로 정답을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라. 여기로 정답을 외쳐주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 선착순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10분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너무 다 보내주시면 제가 거덜납니다. 제가 그러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감당 가능한 선착순 10분에게만 010-4889-2996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 네, 꼭 확인하시고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